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 최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쌍용 코란도 2020년형으로 돌아온 쌍용 코란도 리스펙이라는 모델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왜 리스펙이야? 스펙을 다시 해서 연식 변경보다 조금 더 옵션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스펙이야? 네, 그 옆에서 보시면 뭐 즐거운 모빌리티 라이프 인퍼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좀 찾아보니까 인포메이션 더하기 커넥티비티, 정보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요즘에 뭐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동차들도 뭐 IT 기기처럼 막 되게 첨단화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근데 쌍용 코란도가 컴팩트 SUV, 밑에 티볼리가 있긴 하지만 네네. 또 쌍용하면 또 코란도가 예전부터 인지도가 있는 네이밍이었고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네네.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퍼컨이라고 하는 저 기능이 좀 추가된 거 외에 특별한 건 없어서 간략하게 그냥 디자인은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헤드램프 사이에 크롬으로 저렇게 쭉 이어 붙여서 인디안 눈 밑에 그래픽 그려놓듯이 그런 느낌처럼 그냥 만들어 놨고 되게 낮고 넓죠. 그래도 중간에 저런 헤드램프를 있는 크롬바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1.5 터보 가솔린 엔진을 네. 달고 있고요. 1.6 디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터보와 가솔린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거나 가솔린이 더 많이 팔리는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가솔린 엔진 인기가 SUV들도 이제는 네.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전형적인 낮으면서 위로 갈수록 저 팬더를 부풀려서 코란도가 예전부터 보면 뭔가 특징적으로 부풀린 팬더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추진을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라고 하는 무난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3550R 19인치입니다. 아 근데 19인치인데도 그렇게 안 커 보이네. 테일램프를 크롬 바로 이어 붙인 거 역시도 앞에 네, 헤드램프와 앞모습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뭔가 면은 넓은데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서 좀 뭔가 휑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뭐 리어 디퓨저는 저렇게 무광 회색 플라스틱으로 네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에요. 버튼이 있어서 설치했다가 칸막이 뺄 수도 있고 짐을 좀 크게 실으려면 아예 그냥 제거를 해도 되고요. 여기에 칸막이를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아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에 껴가지고 이거를 가림막을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옆에 이거 패널을 뜯으면 위로 잡아서 뜯으면 네. 이렇게 공간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쪽도 이렇게 내리면 밑에 꽤 넓은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예 이중으로 분리를 시켜서 뭔가 파티션처럼. 네,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2열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는데요. 틈도 별로 없고 꽤 플랫해요. 평평한 편이어서 실내 공간의 활용성이야 뭐 2019년도에 나왔던 코란도 역시도 6대4 폴딩으로. 네, 워낙 좋아서 4,600이 조금 넘는 길이에 뭐 1,600, 1,700이 좀 안 되는 전고.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참 넓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활용하기는. 네, 코란도 리스펙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10.25인치짜리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보면 이 잡는 부위마다 림의 두께를 좀 달리해서 다르네. 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스티어링 휠 위에 오른쪽 버튼이 인포메이션 관련, 그리고 크루즈 관련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왼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도 이 안에 있고요. 모아이 석상처럼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음성을 인식시키는 버튼입니다. 목차처럼 생긴 걸 이렇게 누르면서 다양한 계기판을 구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형까지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만 들어가 있었는데 차로의 가운데를 안정적으로 몰고 가는 그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사운드도 있어요. 보면 경고음 타입도 보면 베이직, 전혀 경고음처럼은 안 들리는데?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한데 음질은 여기 차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계기판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 어딘가에서 좀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방향지시등 사운드도 소리 설정이 가능해요. 크기 자체를, 볼륨 자체를 3단계까지. 대시보드와 샌드패시를 보시면 대시보드는
그냥 우레탄 재질의 그냥 평범한데 앞으로 갈수록 좀 기울어져서 네. 예, 운전 시야는 괜찮아요.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쭉쭉 이런 요소들을 써가지고 에어벤트는 이쪽에만 들어있고요. 그래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라이트가. 도어와 이렇게 있습니다. 9인치짜리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인포컨이라고 하는 게 정식 이름이에요. 인포메이션 더하기 커넥티비티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포컨을 이렇게 눌러보면 LG U 플러스와 네이버 클로바랑 제휴를 해서 현대기아가 다음 카카오 아이와 그쵸? 해서 서비스하듯이 다양한 정보들을 음성으로 제어하고 물론 뭐 터치로도 가능하지만 아, 이거 니전하기에 있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안에 그냥 들어있는 아, 거예요. 원래 들어있는 거야? 이 메뉴 자체가? 지니뮤직 팟빵과 이 메뉴 자체가 그냥 들어있어서요. 아까 보여드렸던 모아이 석상에 석상. 오늘 미세먼지 좀 알려줘. 현재 탄현면의 미세먼지는 45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이고 초미세먼지는 26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입니다. 이번 주 날씨 어때? 이번 주 탄현면의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3도 높은 24도,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 낮은 6도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창문 좀 내려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오늘 인기 있는 노래 좀 틀어줘. 요청하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니뮤직 탑 200 노래 좀 틀어줘. 지니뮤직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기능이 다양하진 않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특히 음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오토랑 구글 카플레이도 다 지원이 되거든요. 케이블 연결하면 그러면 연락처 동결을 시켜놓으면 메시지도 음성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럼 내비게이션 목적지도 이걸로 그냥 내비게이션도 그냥 이렇게 누른 다음에 기어박스 사무실로 가죠. 없는데? 종강역 목적지 좀 찾아줘. 총각이 뭐 먹지? 그래서 인퍼컨이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추가되어 있는 특징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AI 기반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시작되는 단계고 더 빨리빨리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거 직접 써보니까 살짝 아쉬운 게 무선 충전 패드에 뭔가 홈이나 고정되어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평평한 판이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이게 위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가끔씩 인식이 안 되는구나. 네, 뭐 그립감이나 크기는 적당해요. 근데 여기 뭐 불이 들어오거나 뭐 특별한 건 없고요. 6단 아이신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드는 다이얼로 돌려서 가능한데요. 스포트, 윈터, 노말 그렇게 돼 있어요. 스포트, 노말 그리고 다이얼을 누르고 있으면 윈터로 들어갑니다. 에코 모드는 따로 없고요. 썬루프는 없습니다. 뭐 파워트레인부터 좀 언급하고 시작하면요. 1.5 터보 가솔린 엔진의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7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8.6kg/m예요. 앞바퀴 굴림 기반이지만 네 바퀴 굴림을 상시로 제어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윈터 모드, 아까 주행 모드가 보면 노멀, 스포트, 윈터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트랙션을 알아서 구동 분배를 하고요. 네. 뭐 노멀이나 스포트나 기본적으로 가속감의 차이나 파워트레인이 뭐 확 성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요. 엔진 회전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뭐 기존에 그냥 무난한 모델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유격이 좀 있어요. 예, 초반에 살짝 헐렁헐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막 출발했을 때 그때는 뭔가 좀 너무 좀 이렇게 헐겁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스티어링 휠 감각인데, 근데 주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운전할 수 있는 진짜 무난한 평범한 타입이에요. 그 특징적인 건 우리가 가속 페달이 출발할 때 꽤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라 그런지
예전 디젤 엔진 SUV들한테서 느낄 수 없었던 날카롭고 부드럽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죠. 스타트 스톱 시스템도 꽤 적극적으로 제법 잘 활성화가 돼요.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하면 초반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운전 시야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플래그 타입은 아니고 그냥 A필러 끝에 사이드 미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긴 해도, 그리고 A필러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좁은 골목이나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사각지대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팝업 스타일이 아니고 모니터가 이렇게 센터 패시아 안쪽으로 매립이 돼 있고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울어져 있어서 운전 시야는, 그리고 저 보닛도 바깥으로 보이는 보닛이 꽤 라인이 선명해요. 가운데는 낮고 양쪽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 올라와 있어서 차 폭을 가늠하기에도 편합니다. 1.5 터보 가솔린의 파워트레인이 대단히 화끈하진 않지만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히 뭐 아쉽거나 그렇진 않아요. 지금 풀스로틀을 좀 해보면 그냥 꾸준하게 아우 답답해 그런 느낌 없이 잘 달리고요. 풍절음이나 로드 노이즈, 타이어가 지면을 타고 구르는 소리나 그런 것들이 실내로 막 거칠게 들어와서 시끄럽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정숙한 편이죠. 많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옆에서 느끼기에도. 확실히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가솔린의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변속기를 보면 6단이에요. 아이신 6단 미션인데 6단 요즘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단화가 되어 있는데, 보통 7, 8단을 많이 쓰고 있어서 기어노브를 왼쪽으로 젖히면 여기서 매뉴얼로 당기면 단수를 낮추고 앞으로 밀면 단수가 올라가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변속 감각도 괜찮아요. 가장 인상적인 건 승차감이에요. 서스펜션 구조가 앞쪽은 넥퍼슨 스트럿이고요. 네. 뒤쪽은 멀티링크인데 네네. 요즘에는 뭐 앞바퀴 굴림이냐 내바퀴 굴림이냐 옵션에 따라서 조금 장난질을 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뭐 토션빔, 기본은 토션빔이고 거기에 조금 더 돈을 추가하면 멀티링크를 달아주고 그런 네네. 경우도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그냥 멀티링크 구조입니다. 네. 뒷바퀴가. 그 승차감이 타이트하고 뭐 막 꽉 막 물고 늘어지고 막 달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묵직하고 부드럽고 되게 무난해요. 뭐 몸쏠림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기존의 SUV, 그럼요. 요급의 네. SUV가 가지고 있는 몸놀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코란도 1.5 터보 가솔린 차를 타가지고 뭐 막 와인딩이나 서킷을 타실 그렇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차의 크기나 컨셉이나 공간감이나 어떤 이런 인포컨이라고 하는 저런 것들을 놓고 보면 가족차, 무난한 맞아요. 가족차 아니면 패밀리 엄마들, 아이들과 함께 네. 다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이 승차감이 상당히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0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리스펙, 왜 리스펙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메가 브랜드, 국내에는 뭐 현대기아차밖에 없죠. 그쵸. 그렇게 라인업이 네. 다양하고 연식 변경 사이사이에 막 부분 변경, 풀모델 체인지가 많아서 매달 나오는 것 같아 뭐. 신선한 모델들이 끊이지 않는 브랜드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중소형 브랜드들은 이 신선한 맛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쉽지 사실. 않죠. 그래서 스펙을 재조정하면서 뭔가 코란도의 이 신선한 맛을 좀 유지하겠다, 그런 걸 좀 강조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저는 이 차의 장점은 무난한 파워트레인, 안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꽤 쓸만한 인포컨이라고 하는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 커넥티비티 기능, 이게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하고 장점이자 상품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7의 기본 시작가는 2,800만원 초반대예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옵션을 꽤 추가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3,100만원이 안 넘어요. 3,013만 원. 이 C3, C5, C7 세 단계의 트림으로 놓긴 했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돈벌이가 되게 그치?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돈벌이가 돼야지. 옵션 사양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그 좀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야죠. 네네. 저도 정리해보면 장점은 승차감과 승차감. 인포컨이라고 하는 네네. 커넥티비티의 강화, 만만하고 편하고 집에 뭐 이런 차 하나 있으면 크게 부담 없이, 그렇죠. 네, 유지비도 그렇고 메인테넌스 비용도 그렇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밀리 SUV로도 이 실용성이나 공간 활용성도 꽤 괜찮고요. 그럼요. 기어노브가 좀 디자인에 비해서 좀 단순하고 투박하고, 저런 앰비언트 라이트는 또 제 취향이 아니고 해서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무선 충전 지원이 되는 패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홈이 없어서 고정이 좀 안 될 뿐더러 이게 생각보다 무선 충전이 되면서 세게 해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휴대폰이 엄청 뜨거워져요. 저는 그냥 딱 하나예요. 정말 승차감은 좋다. 승차감 좋아요. 승차감 좋다. 네. 승차감이 참 안락해요. 네. 제 동승석에 지금 오롯이 느껴봤을 때는 정말 안락한 것 같아요. 그걸 깜빡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반자율 주행 장치가 꽤 강화돼서 들어갔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여기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버튼을 크루즈 버튼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써 있었거든요. 누르면 대기, 그리고 바로 화면 설정됐어요. 그리고 속도를 이제 여기 도로 규정 속도에 맞춰놨고요. 코너가 있는 도로인데 테스트 차원에서 잠깐 네. 손을 떼볼게요. 인텔리전트 크루즈라는 이름인데요. 계기판 메뉴 설정 안에서 보면 민감도도 설정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노멀 상태고요. 지금 꽤 이렇게 코너가 있는 도로인데도 안정적으로 차로의 그러네. 가운데를 잘 물고 가요. 자, 핸들을 잡으라고 떴고요. 인텔리전트 크루즈라는 이름의 반자율 주행 장치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는 피로를 줄여줄 만한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주네요. 코란도 리스펙 이라고 하는 모델,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만 언급해 드렸는데,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 정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